그날 오후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식당에서 나는 문턱에 멈춰섰다. 손잡이를 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애써 잡아챘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마치 악몽처럼 비현실적이었다. 언니 민지가 화려하게 인쇄된 레시피 페이지들 옆에 서 있고 각 페이지 상단에 그녀의 이름이 우아한 한글 서체로 새겨져 있었다. 3명의 유명 푸드 블로거들이 그녀 주위를 맴돌며 카메라를 터뜨리고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어머니 미숙은 진주 목걸이를 걸고 깔끔한 블라우스를 입은 채 민지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버지 성호는 가슴을 펴고 자랑스러운 듯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레시피들. 나는 하나하나를 알아보았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가슴을 때렸다. 눈이 익숙한 제목들을 훑었다. 블랙베리 세이지 크럼블, 북서부 해산물 스튜 사프란 국물, 헤이즐넛 치킨 와일드 버섯 소스. 7년의 늦은 밤들, 겨우 마련한 재료비 수백만 원, 화상과 배인 상처, 셀 수 없이 많은 테스트와 다듬기. 오, 왔구나. 어머니가 나를 보고 손을 흔들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는 열정적인 목소리로 불렀다. 들어와서 봐. 민지의 요리책 발표를 위해 우리가 준비한 걸. 내 발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방이 갑자기 너무 덥고 너무 좁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전시된 레시피를 가리켰다. 7년간의 가족 레시피가 마침내 출간되다니. 민지의 요리책이 우리 김씨 가문의 요리 명성을 세상에 알릴 거야. 블로거들이 나를 돌아보았고 그들의 표정은 호기심 어린 이의 발음이었다. 그중 한 명, 소금 후추 머리를 느슨한 번으로 묶은 나이든 여자가 특히 나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민지가 목을 가다듬고 미리 준비한 듯한 연설을 이어갔다. 요리는 항상 제 열정이었어요. 이 레시피들은 제가 아마추어 홈쿡에서 독창적인 요리 목소리를 개발하기까지의 여정을 나타내요. 각 요리가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건 내 레시피들이야? 내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나왔다. 하나하나 다 방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5쌍의 눈이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순간 추억들이 열병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내 작은 원룸 주방에서의 밤들. 블랙베리 크럼블 레시피를 14번 테스트하며 세이지 균형을 완벽하게 맞춘 순간. 어머니가 안전하게 보관하라며 강요한 가족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내 레시피 파일을 올렸던 일. 작년에 민지가 갑자기 내 디지털 레시피 컬렉션을 정리해주겠다고 나선 것. 지난 봄 지역 요리 대회에서 헤이즐넛 치킨으로 블루 리본을 들고 서 있을 때 어머니가 다른 참가자 어머니에게 말하던 소리. 민지가 지도한 거예요. 민지가 진짜 재능 있는 애죠. 가족 모임에서 내 요리책 진행 상황을 묻다가 점점 주제를 바꾸던 일. 출간 마감이나 편집자 피드백을 언급할 때마다 피하던 태도. 어머니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녀가 부드럽게 다가와 내 어깨에 단단한 손을 올렸다. 소란 피우지 마. 그녀가 달콤하지만 경고가 스며든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건 민지의 순간이야. 왜 내 언니를 위해 기뻐할 수 없니? 대답하기 전에 아버지가 내 다른 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가락이 내 팔꿈치를 파고들며 복도로 이끌었다. 이 출간 계약에 좋은 돈을 투자했어. 그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가족을 위해 망치지 마. 나는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 떨림이 느껴지는데도 놀랍게 안정적이었다. 민지가 앞으로 나서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순수한 척했다. 우리가 함께 하는 줄 알았어, 지은아? 너 요리 지원한 거 알잖아. 블로거들이 불편한 시선을 주고받았다. 소금 후추머리의 여자가 내 눈을 마주쳤고 입술에 질문이 맴돌았다. 순간 나는 망설였다. 이건 내 가족이다. 나를 키워주고 형성한 사람들, 평생 승인을 구했던 사람들. 그냥 돌아서면 쉽겠지? 민지에게 이 순간을 주면 다가올 폭발을 피할 수 있겠지? 하지만 나는 생각했다.
사프란을 사기 위해 웨이트리스 더블 시프트를 뛰던 밤들. 요리 학교 조교 일전에 새벽 4시에 일어나 페이스트리 레시피를 테스트하던 아침들. 각 레시피의 진화를 기록한 일지, 내 마음과 손과 역사에서 나온 것들. 나는 등을 곧게 폈다. 여러분께 보여줄 게 있어요. 나는 차로 나가며 뒤에서 다가오는 폭풍 같은 긴장감을 느꼈다. 노트북을 들고 돌아오자 가족의 자세가 변해 있었다. 어머니는 블로거들에게 커피를 권하며 움직임이 경직되고 정확했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팔짱을 꼈다. 민지는 식탁 의자 끝에 앉아 목에 진주를 꿰며 어릴 적부터 있던 신경질적인 버릇을 보였다. 노트북을 테이블에 놓으며 우리 사이의 대조를 느꼈다. 민지는 깔끔한 흰 블라우스와 맞춤 바지, 완벽한 매니큐어. 나는 실용적인 청바지와 간단한 버튼다운, 실제 요리를 하는 사람의 작은 흉터와 굳은 살이 있는 손 이메일을 열고 찾던 것을 발견했다. 손이 안정적이었지만 심장은 뛰었다. 7년의 작업, 내 역사, 내 미래. 화면을 돌려 모두가 볼 수 있게 했다. 제 요리책이 10일 후 출간되어 출간 계약서에 내 이름이 적힌 것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내 저작권 레시피예요. 증거가 있어요. 블로거들이 앞으로 몸을 숙였고 관심이 민지에서 나로 옮겨갔다. 소금 후추머리의 여자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찍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가 반걸음 앞으로 나섰다가 멈췄다. 민지가 나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자신감이 무너졌다. 엄마, 무슨 일이야? 누구도 대답하기 전에 내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을 확인했다. 변호사, 예정대로. 이 통화 받아야겠어요. 핸드폰을 들며 말했다. 방금 전달된 중지 명령서에 관한 거예요. 나는 노트북을 식탁에 조심스럽게 놓았지만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새 블로거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호기심이 고요 속에 느껴졌다. 7년 작업이 어떤 건지 보여줄게요. 레시피 개발 타임라인 폴더를 열었다. 첫 사진이 화면에 떴다. 7년 전 내 작은 원룸 주방, 블랙베리 크럼블 15가지 변형에 둘러싸인 나, 머리에 밀가루 묻고 눈이 피곤한 모습. 수백 장의 사진을 스크롤하며 말했다. 3,000장 넘는 개발 사진이 있어요. 목소리가 안정적이었지만 안에서 폭풍이 몰아쳤다. 모든 테스트, 실패, 성공, 다음으로 이메일 폴더를 열었다. 작년 웨스트브룩 출판사와의 서신이에요. 화면을 돌려 모두가 보게 했다. 타임스탬프와 계약 세부사항 주목하세요. 어머니가 앞으로 달려들어 노트북을 닫으려 했다. 이건 오해야. 그녀의 목소리가 달콤하지만 눈에 공포가 스쳤다. 가족끼리 사적으로 풀자. 여러분은 이제 그만 가보세요. 아버지가 블로거들에게 가슴을 부풀리며 말했다. 이건 사적인 가족 문제예요. 소금 후추머리의 여자, 프레스 베지에 다이앤이라고 적힌 그녀가 자리를 지켰다. 사실 더 듣고 싶어요. 그녀가 예상치 못한 친절로 나를 보며 말했다. 이 레시피 뒤에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파일을 계속 열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날아다니며 작년 저작권 등록을 띄웠다. 요리 과정 비디오 일지. 마지막으로 재정 스프레드시트, 레시피 개발에 쓴 모든 돈을 추적한 것. 3년간 프랭클린 비스트로에서 더블 시프트 뛰며 재료비 마련했어요. 기록을 가리키며 말했다. 사프란 스튜의 사프란만 2주치 임금이었어요. 마다가스카르 바닐라 빈 사기 위해 라면으로 버텼어요. 다른 파일을 클릭했다. 민지의 신용카드 명세서, 부모님이 항상 갚아주던 것. 반면 민지의 레시피 개발은 윌리엄 소노마 쇼핑과 그녀가 요리하지 않은 음식 인스타그램 촬영이었어요. 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더 못해. 엄마,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마스카라가 번졌다. 우리가 지은이 레시피를 훔치지 말았어야 했어. 어머니의 완벽한 매니큐어 손이 민지의 팔을 잡았다. 조용히 해. 그녀가 쉿소리를 냈다. 하지만 민지가 말을 쏟아냈다.
지은이처럼 요리하려 했어? 진짜로. 하지만 못해, 재능이 없어. 그 고백이 공기 중에 걸렸다. 민지의 눈물이 기적처럼 마르자 그녀가 자세를 바로 하고 상처받은 듯 속삭였다. 엄마 아빠가 강요해서 따라간 거야? 내 재능을 낭비한다고, 누군가 이 레시피로 뭔가 해야 한다고. 그만해. 민지 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하고 나를 보며 평생 아는 설득조로 부드럽게 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건 가족을 위한 거야, 지은아. 너는 항상 독립적이었고 민지가 우리 지원이 필요했어. 그 말이 익숙한 타겟을 때렸다. 내가 항상 어려운 아이, 가족 틀에 맞지 않는 아이라는 부분. 민지가 브랜드 얼굴로 더 나을 거라 생각했어. 너는 항상 뒤에서만 했잖아. 뒤에서. 나는 반복하며 뺨이 뜨거워졌다. 실제 작업을 한다는 뜻이야. 아버지가 목을 가다듬었다. 내 대학 기금으로 이 출간 계약을 투자했어. 그가 모든 걸 정당화하듯 말했다. 가족 이름에 대한 투자야. 내 대학 기금, 그 폭로가 육체적 타격처럼 느껴졌다. 할머니가 내 교육을 위해 특별히 남긴 돈. 누구도 대답하기 전에 다이앤이 일어섰다. 지은 씨의 레시피 개발 블로그를 수년간 따라봤어요. 그녀가 방에 선언했다. 이 요리들 알아봐요. 그 해산물 스튜는 작년 카스카디아 요리 대회에서 우승했죠. 내 핸드폰이 문자로 울렸다. 하나, 또 하나, 학생들로부터. 요리책 소식 들었어요. 사인해주세요. 자랑스러워요. 당신 버섯 소스가 내 삶 바꿨어요. 그 지지가 경랑 속 구명줄 같았다. 현관문이 열리고 값비싼 정장을 입은 대머리 남자가 들어왔다. 미숙 씨, 무슨 긴급 상황이야? 그는 긴장된 장면을 보고 주춤했다. 하워드, 다행이야. 어머니가 가족 변호사에게 말했다. 이 요리책 상황을 바로 막아야 해. 하워드가 노트북 화면과 계약서를 보며 표정이 변했다. 미숙 씨, 지은 씨가 이미 웨스트브룩과 계약한 건 말하지 않았네요. 그건 민지 쪽 계약의 문제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가족보다 이 길을 선택하면 후회할 거야.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내 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면 아무도 내 요리책 사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포기하지 않으면 법적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지은아. 내가 뭘 하는지 생각해. 민지의 눈물이 다시 흘렀다. 이게 내 명성을 망칠 거야. 그녀가 울부짖었다. 모두가 내가 요리책 출간한다고 생각해. 마치 그녀의 말에 소환된 듯 어머니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가 받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브랜슨 씨 이해했어요. 몰랐어요. 중지 명령서예요. 그녀가 끊고 나를 노려보았다. 베니티 프레스가 계약 위반으로 소송하겠대. 블로거들이 시선을 주고받고 핸드폰을 꺼내 내 증거를 찍었다. 가장 어린 블로거가 눈이 마주치자 입모양으로 고마워라고 했다. 갑자기 명확해지며 클라우드 드라이브 설정을 열고 접근 권한을 취소하기 시작했다. 하나씩 그들의 이름을 지웠다. 어머니, 아버지, 민지. 그들이 내 인생 작업에 대한 허가를 잃는 걸 지켜보았다. 이제 내 레시피는 계약 없이 내 손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건 더 이상 레시피 문제가 아니었다. 수년의 무시,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로만 평가받던 것, 나 자신이 아닌?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다. 어깨를 펴고 눈물이 고이려는 걸 참았다. 나를 키운 가족이 분노와 충격과 계산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들보다 나 자신에게 속삭이며 문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카메라 클릭 소리가 들렸다. 모든 게 변한 순간을 기록하는 소리. 이틀 후 아침에 세 번째 전화가 울렸다. 가족 친구들로부터 온 이전 7통처럼 보이스메일로 넘겼다.
주방 카운터에 내 손글씨 메모가 붙은 인쇄 레시피들이 가득했다. 북서부 해산물 스튜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사프란 국물이 작은 아파트에 독특한 향을 퍼뜨렸다. 보이스메일 알림이 울렸다. 스피커를 켜고 리덕션 소스에 크림을 저었다. 지은아, 숙모야. 내 엄마가 어제 울면서 전화했어? 민지 요리책 때문에 내가 신경쇠약이라던데. 가족 레시피는 모두의 거잖아. 전화해서 내게 이치 좀 가르치자. 나는 필요 이상으로 세계 삭제 버튼을 눌렀다. 숙모는 30년간 캐서롤보다 복잡한 요리 한 적 없어. 내 블랙베리 세이지 크럼블을 박스 믹스와 구분 못할 거야. 핸드폰이 알림으로 울렸다. 민지가 또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했다. 이 레시피들을 형성한 가족 요리 전통에 감사해요. 우리의 공동 열정을 세상에 공유할게요. 사진은 그녀의 매니큐어 손이 내 헤이즐넛 치킨에 허브를 뿌리는 거였다. 이미 18개 좋아요. 어머니 브리지 클럽 아줌마들의 민지 창의성을 칭찬하는 댓글들. 나무 주걱이 내 소나귀에서 부러졌다. 던져버리고 다른 걸 집었다. 아버지가 어제 내 출판사에 전화했다. 마가렛이 바로 전화해서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버지가 할머니 돌아가신 후 내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했어. 치료받을 때까지 출간 연기하라고. 그녀의 비웃는 콧소리가 그 제안에 대한 생각을 말해줬다. 스튜가 끓고 맛보기 준비됐다. 숟가락으로 한 입 더 입에 넣었다. 맛이 나를 즉시 오레곤 해안으로 데려갔다. 할머니와 신선한 홍합을 모으던 주말들. 향신료와 해산물 균형을 가르치던 그녀의 인내심 있는 지시. 이 요리가 너에게 뭐라고 말하니, 지은아? 그녀가 맛보며 물었다. 이 스튜는 나를 말해. 가족 이름이나 조작된 김씨 요리 유산이 아니야. 사프란 비율을 14번 시도해 완벽하게 한 걸 말해. 웨이트리스 팁이 부족할 때 신선한 가리비 사기 위해 할머니은 팔찌를 판 12월 밤을 기억해. 스튜를 보관 용기에 담고 날짜와 배치 번호를 꼼꼼히 라벨링했다. 내 주방 화이트보드에 일정이 있었다. 하루 한 레시피, 총 72개, 원고대로 정확히 준비, 사진 찍고 문서화하고 맛보고. 모두 내 거. 마가렛이 레시피에 개인 이야기를 추가하라고 제안했다. 민지가 절대 꾸밀 수 없는 거, 이 요리들과 내 연결이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 강철 같은 결의가 있었다. 오후가 지나며 해산물 스튜 이야기를 썼다. 할머니와 해안 여행, 허브 균형을 처음 맞췄을 때 그녀의 지혜로운 미소. 내 버전 맛보고 직장을 제안한 레스토랑 셰프. 문 두드리는 소리가 타이핑을 방해했다. 3번, 망설이는 듯 어머니의 명령조나 아버지의 권위적인 두드림이 아니었다. 문을 열자 민지가 복도에 서 있었다. 완벽한 금발 머리를 지저분한 포니테일로 묶고 눈이 붉게 부었다. 청바지와 평범한 스웨터, 평소 세심한 차림이 아니었다. 들어올 수 있어?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말없이 비켰다. 그녀가 들어서며 주방을 둘러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듯 어쩌면 정말 그랬을지도. 매달린 구리 냄비들, 꼼꼼히 관리한 칼렉, 페어 베이커리에서 중고산 산업 믹서. 민지의 손가락이 내 레시피 노트북을 스쳤다. 여기 냄새가 놀라워. 레시피 테스트 중이야. 내 레시피, 그녀가 강조해 움찔했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진전이네. 엄마가 전화 돌리고 있어. 그녀가 카운터바 스툴에 앉으며 말했다. 모두에게 내가 질투로 신경쇠약이라고 해. 알아. 이 타이머를 확인하고 오븐에서 구운 헤이즐넛 트레이를 꺼냈다. 풍부한 향이 주방을 채우며 트레이를 흔들어 식혔다. 아빠가 내 출판사에 전화했어. 민지가 내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것도 알아. 헤이즐넛을 썰며 칼이 안정적인 리듬을 탔다. 민지의 어깨가 처졌다.
그들은 완전 피해 통제 모드야. 베니티 프레스 출판사가 계약 위반으로 소송 위협해. 그렇게 해 칼이 필요 이상으로 세게 내려갔다. 그 계약은 너랑 한 거지, 나랑 아니야. 난 이걸 원한 적 없어. 민지가 속삭이며 주방 타월 가장자리를 접었다 폈다. 항상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그녀의 손가락이 주방 타월을 계속 만지작거렸다. 엄마 아빠가 우리 둘 다 형성한 걸 이해하려 해. 그녀가 접고 펴는 걸 계속했다. 난 그렇게 오래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 내가 진짜 즐기는 게 뭔지 모르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여정을 떠올렸다. 그들의 승인을 잃어야 비로소 그게 진짜 승인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지. 나 자신으로서. 이걸 찾았어. 민지가 작은 패키지를 테이블 너머로 밀었다. 안에는 할머니의 앤티크 쿠키 커터, 단풍잎 모양. 이건 항상 내 거였어. 내가. 엄마가 내 요리 신뢰성을 쌓아야 한다고 해서 가져갔어. 쿠키 커터를 들며 익숙한 무게를 느꼈다. 이제 너 뭐 할 거야? 모르겠어. 그녀가 인정했다. 내가 한 모든 게 그들의 아이디어였어. 내 레시피 훔친 거 포함. 나는 언니의 얼굴을 살폈다. 진짜 혼란이 보였다. 너의 푸드 스타일링은 실제로 뛰어나. 그 기술이 필요한 프로젝트 아는 사람 있어? 모든 일 후에도 나 도와줄래? 내 시각 감각과 내 레시피, 테이블에 누가 뭐 가져오는지 솔직하면 될 수 있어. 다음 아침, 주방에 홀로 서서 할머니의 레시피 카드를 출간된 요리책 옆에 배열했다. 창유리에 비친 내 모습이 더 이상 구부정하거나 불확실하지 않았다. 키가 크고 재료를 섞기 시작했다. 새로움에 대한 움직임이 자신있고 목적적이었다. 나를 거의 부숴버린 대신이 더 강하고 진실된 기반이 됐다. 그리고 진실이 내가 배운 대로 가장 필수적인 재료다.